30만 원이면 떡을 치던 램이 60만 원을 넘어갑니다. 컴퓨터 한 대 맞추려다가 견적서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분들, 지금 수두룩하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이제 지겹겠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PC 부품들이 AI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 수준이 아닙니다. IT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램 가격이 비싸졌다는 푸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는 AI의 진짜 비용,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자원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건 역시 메모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라며 걱정하더니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죠. 범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HBM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말입니다. 이 녀석이 일반 램의 생산 라인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죠. 웨이퍼를 찍어내는 장비와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일반 DDR5 램보다 웨이퍼를 3배에서 4배, 4배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적층 구조라서 공정도 복잡하고 불량률도 높아서 버리는 게 많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습니다. 하나 팔아서 100원 남는 DDR5를 만들까요? 아니면 500원 남는 HBM을 만들까요? 당연히 기존 라인을 싹 다 뜯어 고쳐서 HBM 생산 기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라인 전환이 2025년 내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처참하죠. 시장에 풀려야 할 일반 소비자용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공급이 반토막 났는데 수요는 그대로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장 장치 SSD까지 난리가 났으니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작년 초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 브랜드를 분사하며 재상장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주가가 170달러를 넘기며 시장을 흔들었죠. 이게 단순히 기업 분할 이슈였을까요? 아닙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그 데이터를 어딘가엔 저장해야 하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까지 학습용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기업용 대용량 SSD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서버실에 꽂을 하드와 SSD가 없어서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메모리와 저장 장치, 컴퓨터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이 전부 AI 데이터 센터로 우선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은 찌꺼기를 두고 경쟁하느라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반도체보다 더 근본적인 자원입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그 녀석이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물 쓰듯 씁니다. 일반 서버보다 전력을 10배는 더 먹는데 이 전기를 나르려면 전선이 필요하고 그 전선의 핵심이 구리입니다. 변압기 하나에 들어가는 구리 양만 해도 톤 단위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전기차 10만 대 분량의 구리가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죠. 그런데 구리 광산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15년이 걸립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니 구리 가격은 미친 듯이 뜁니다. 전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망 구축 비용이 증가하고 이건 고스란히 우리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의 스팸버거가 당선된 결정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요금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성지라 불리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폭등한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노한 거죠. 왜 아마존, 구글이 쓸 전기를 닦는데 내 돈이 들어가냐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해 송전탑을 더 세우고 변전소를 짓는 비용을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 분담 명목으로 떠안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표심으로 심판한 사례죠. 이는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질 갈등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느라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전체가 먹을 식수를 증발시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지구는 목말라가고 우리의 통장 잔고는 얇아지는 구조. 이게 2026년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한 AI 서비스의 대가를 구독료가 아닌
하드웨어 가격과 공과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램 가격이 비싸다고 욕하기 전에 이 거대한 흐름이 내 삶의 비용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때입니다. AI가 주는 혜택, 과연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만큼 달콤할까요? 자, 이제 다시 램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램 가격 상승이 무서운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가격이 오르면 공장을 더 지어서 물량을 쏟아내고 그러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장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짓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공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새로 짓는 공장들도 전부 HBM이나 기업용 서버 메모리 라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PC용 램인 DDR5나 심지어 아직 현역인 DDR4 라인은 찬밥 신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AI 붐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보다는 당장 줄 서서 사겠다는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큰 손들을 잡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개인 소비자들이 조립 PC 맞추겠다고 사는 물량은 전체 시장에서 보면 이제 티끌 수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램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2026년 하반기, 아니 2027년까지도 이 고공행진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PC 업그레이드를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중고 장터를 뒤지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AI가 불러온 하드웨어 인플레이션, 이른바 AI 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램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SSD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컨트롤러 칩 부족입니다. SSD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 칩도 결국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지는데 파운드리 공장들이 AI 가속기 칩 만드느라 바빠서 이런 자잘한 칩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AI 우선주의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반 소비자용 부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샌디스크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이 주목받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 저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웨스턴 디지털은 발빠르게 샌디스크를 독립시켜 몸집을 가볍게 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아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SSD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환호성이 커질수록 우리가 살 SSD 가격표의 숫자는 올라갑니다. 투자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소비자에게는 재앙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기의 문제는 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앞서 말한 구리 부족은 단순히 전선 가격 상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력망 확충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는 일반 가정집 수만 가구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니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변압기가 터져나가고 송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죠. 그래서 전력 회사들은 부랴부랴 설부랴 설비를 늘리려 하지만 구리가 없어서 변압기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됩니다. 변압기 주문하면 받는데 3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력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군가에게 전가되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례는 그 전가의 대상이 바로 일반 시민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들이 유발한 인프라 비용과 환경 비용은 그 세금을 훨씬 상회합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수면 장애를 호소합니다. 내 집 옆에 거대한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집니다. 이는 단순히 님비 현상이 아닙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은 빅테크 기업이 독차지하고 그로 인한 소음, 공해, 비용 부담은 지역 주민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저항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들이 줄줄이 잡혀 있지만 전력 공급 허가가 안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가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때문에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환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원자재 시장을 봅시다. 구리뿐만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니켈, 히토류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들이 전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광산을 가진 나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칠레, 페루 같은 구리 생산국들은 채굴세를 올리고 국유화를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고요. 이런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직접 원자재 광산에 투자하거나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기술만 좋다고 1등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AI 칩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읽고 원자재 관련주나 전력 인프라 기업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입니다. 전자제품 교체 주기를 늦추고 꼭 필요한 스펙이 아니라면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최고 사양을 고집하다가는 가성비가 최악인 시점에 상투를 잡게 될 테니까요. 또한 우리 사회가 이 AI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정용 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데이터를 폭식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누진제 개편 같은 정책적 요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영하지만 그 청구서가 공정하게 배달되고 있는지는 감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램 가격 폭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아래에는 반도체 패권 경쟁, 자원 고갈, 에너지 위기, 그리고 지역 정치의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26년은 그 모든 모순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컴퓨터가 느려졌다고 화내기 전에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가 전 세계를 돌고 돌아 얼마나 힘겹게 여러분 책상 위에 왔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도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램을 사러 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적인 자원 전쟁의 최전선에 서 계신 겁니다.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는 한, AI가 학습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하드웨어 보릿보릿 고개는 계속될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 가진 컴퓨터를 아껴 쓰십시오.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데이터로 찾아오겠습니다.